그것도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어요. 특히 유명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약들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약이 뭐지? 2022년 11월에요. 트위터에 이제 한 유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좀 몸매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하기를 나의 체중 감량 비결은 단식하고 이 약이다 이렇게 약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이 약은 미국에서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은 감량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 생일에 노래를 해주기 위해서 입었었던 그 드레스를 이 킴 카다시안이 입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7kg을 감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혹시 사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근데 킴 카다시안은 자기가 약을 써서 살을 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까운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저 약을 써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하고 킴 카다시안이 썼다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주사제는 어떤 약일까요? 아, 주사예요? 본인이 집에서 주사를 할 수 있는. 지방을 녹이는? 어디 배에다 찔러나요? 이 약은 지방을 녹이는 약은 아니고요. 이 약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을 주사하게 되면 배고픈 게 잘 안 느껴져요. 어머. 야, 대단하다. 뭐야?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으면 뇌에서 신호가 와요. 그만큼 먹었으면 이제 괜찮잖아. 사실 이 약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요. 이런 약들은 원래는 임상시험을 할 때 한쪽에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가짜 약, 플라시보를 주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임상시험에 참가를 한 여성분이 나는 이 약을 받은 게 틀림없다. 이건 가짜 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62세가 되도록 다이어트에 한 번도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약을 썼을 때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주문하면서 앞에 달콤한 디저트들이 있는데 어우 맛있겠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계인한테 납치된 게 아니면 이거는 가짜 약일 수가 없다. 그냥 확신이 있었군요. 그렇죠. 너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 약이 국내에는 출시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어머. 근데 사실상 이 약이 아주 새로운 뭐 정말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약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약의 비슷한 형태예요. 하루에 한 번 주사해야 되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약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게 개량이 되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자가 주사를 하면 되는 그런 약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약들은 비만이나 과체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입니다. 똑같은 약 성분을 당뇨 치료제로도 내놓고 다시 또 승인을 비만 치료제로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인 분들이 이 약을 쓰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 살이 빠지지? 하는 게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당뇨병 환자였던 한 남자의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인 알비제 코르나로라는 사람인데요. 딱 보기에 좀 말랐죠? 그리고 좀 재산을 형성한 것 같지 않나요? 딱 보기에? 반지랑 옷이 부티납니다. 일찍부터 부를 축적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에 이제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고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했겠죠. 그렇게 폭염하고 폭식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체 이상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으니까 젊은 분들은 아파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더 아플 때까지 먹고 마시고를 반복을 했던 거죠. 이제 마침내 진짜 아름다운 외동딸을 얻었는데 그때는 증상이 심각해졌어요.
배가 아프고 통풍 발작이 오고 그런데 마지막 증상이 아주 특이한데 늘 목이 말랐습니다. 늘 목이 마른 거는 당뇨병의 주요 증상인데요. 사실 이건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분의 증상은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인형 당뇨병 또는 2형 당뇨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당뇨 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운동하고 단 거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사실 단 걸 먹는다고 당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했던 때니까. 하지만 뭐지? 음식을 적게 먹고 네. 생활 습관을 좀 바꿔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코르나로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배가 부르기 전에 식탁에서 뛰는 걸 습관으로 했습니다. 아, 배부르기 전에. 그렇게 하니까 며칠 만에 본인의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불멸의 사나이라고. 과장이 심해요. 옛날 지금은 과장이 심합니다. 또 본인은 본인 피셜, 코르나로 피셜입니다. 58세인데 내 외모는 35세로 보인다. 그건 진짜 본인 피시. 본인 굉장히 긍정적이야. 자기 생활 방식이 너무 옳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절제하는 삶에 대한 논설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근데 이 책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예요. 10년, 20년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아니라 그 뒤에 19세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와, 2세기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대단하다. 저 책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소식하는 습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 불멸에 장수하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최초의 당뇨병 환자. 이 코르나로 식사법은 뭐였을까요? 1년 만에 정말 효과를 얻었는데 이분은요, 음식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배고플 때 식탁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늘 모자란 듯이 먹는 거야말로 건강을 위한 최선책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배고플 때 식당에서 그거- 어떻게 일어나요? 그거는- 걷기가 힘든데. 야, 그거 진짜 못 참는 건데.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독한 사람은 곁에 둬선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먹었던 음식의 양은 그럼 얼마나 되나 이걸 후대에 조사를 해봤는데 음식은 한 340g 정도, 와인을 한 400ml 정도를 마셨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빵하고 수프였습니다. 이걸 일단 칼로리로 환산해 보면 오늘날 칼로리로 한 1,500에서 1,7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성인 남성 권장 칼로리가 2,400에서 2,500칼로리 정도고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2,000칼로리 정도를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코르나로는 이제 성인 남성이었는데 1,500에서 1,700칼로리를 먹었으니까 사실 소식의 기준에 맞는 거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식은 보통 필요한 칼로리 한 30%를 적게 먹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소식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식단 자체는 좋아요. 포만감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식단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 같은 경우에도 통곡물로 빵을 만드는데 뭘 집어넣냐면 라드. 그러니까 돼지 기름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포만감이 오래 갔겠죠.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수프를 즐겨 먹었어요. 파나텔라라고 하는 그런 수프인데요. 거세한 수탉고기로 해서 맑은 고기 국물을 내고 거기에 이제 달걀도 집어넣고 아까 그 빵이 있죠. 그 빵도 조금 집어넣고 해서 걸쭉하게 만든 그런 수프예요. 근데 사람의 위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들어오는 음식물이 물이나 액체인지 아니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음식물, 고체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체는 빨리 내려갑니다. 고형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천천히 소화 흡수가 돼요. 수프는 액체라기보다는 고체하고 섞여 있죠. 네. 젤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프를 먹었을 때는 위에서 장으로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식단을 보면 적게 먹으면서 어떻게 버텼지?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는 게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